안녕하세요, 설정 DJ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모델링에서 목깎기라는 게 있습니다. 라운딩을 주는 기능이죠. 스케치를 배울 때 우리가 목깎기라는 기능을 배워봤습니다. 그쵸? 그렇게 모서리 부분을 부드럽게 라운딩을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요, 이번 시간엔 이 목깎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템플릿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 저는 XY 정면도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XY 평면 있죠? 이 평면이 정면도입니다. 그쵸? 이 평면에서요, 잠깐 스케치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일단은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두 점 중심 직사각형 기능을 사용합니다. 원점 클릭, 그리고 사각형을 그리고요. 일단은 조금 크게 그려볼게요. 100mm에 대한 정사각형을 그릴게요. 같은 구속 조건, 동일 구속 조건으로 이 선과 이 선을 같게 만들면 구속이 되죠. 이렇게 구속이 됩니다. 그쵸? 마무리 돌출할게요. 100mm만큼 돌출해서 정육면체를 만들게요. 자, 여기까지 간단합니다. 그쵸? 자, 간단하죠? 자, 우선은요, 우리가 목깎기라는 게, 스케치 화면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제가. 목깎기라는 게 우리가 배워봤던 기능이,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기능을,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간단하게 이런 2D 목깎기라는 창만 생성되고, 여기에 저희가 반지름을 입력해서, 그렇죠? 반지름을 입력해서 클릭해서 이렇게 라운딩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스케치 도면에 이런 라운딩이라든지 못따기 있죠. 챔퍼를 많이 적용을 함으로써 도면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운딩이라는 부분을 모델링이 끝난 후에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워보는 기능이요, 이 라운딩이라는 상단에 보이는 이 목깎기 있죠. 목깎기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F입니다. 자, 이 기능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목깎기는요, 자,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니까 창이 생성이 되는데 목깎기에 대한 창이 생성이 된 겁니다. 자, 창을 보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구버전 있죠. 예를 들어 아마 제가 2022부터는 아마 이런 창이 떴던 것 같은데, 자, 그 이전 버전 2021 이전 버전부터는요 아마 창이 다를 거예요. 형태가, 창의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사용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사용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 기존에 사용했던 기능들이 그대로 여기도 있습니다. 창만 다를 뿐이지 기능들이 다 있다는 거죠. 사용하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단지 창의 형태가 다른 것 뿐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제 인벤터를 배울 때요, 최신 버전으로 배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2021 버전으로 그렸던 모델링 부품을요, 자, 2025에서는 열립니다. 상위 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요, 상위 버전이기 때문에 열립니다. 하지만 제가 이 2025에 대한 인벤터 파일로요, 프로그램으로 모델링을 한 객체를, 자, 2020에서 열 수는 없어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 수는 있지만은 파일 형식을 예를 들어 스텝 파일이라든지 이렇게 보내주면은 우리가 사용했던 이런 내역들, 모델링 하면서 작업 트리에 있던 그런 내용들이 다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편집이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우신다면 최신 버전으로 배우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업체를 회사를 가더라도요, 아마 버전이 조금 높은 것들을 사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창이 다르다고 해서 사용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그래서 이 모형 창의 이 목깎기라는 걸 한번 배워볼게요. 자, 우리가 목깎기를 할 때는요, 예를 들어, 자, 이 부분을요, 라운딩을 줍니다. 라운딩을 주면서요,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목깎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스케치와는 다릅니다. 스케치는요, 자, 이 모서리 선과 이 모서리 선을 선택함으로써, 또는 이 모서리 점을 선택함으로써 이런 라운딩이 줄 수 있지만은 3D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라운딩을 준다면, 자, 이 면을, 이 모서리 부분을 깎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모서리를 어떤
줄이라는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밀어서 깎아내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어딜까요? 그래서 깎아내는 부위, 우리가 도구를 이용해서 깎는다 그러면 자, 이 모서리 부분을 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둥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이 모서리 부분을,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모서리를 선택함으로써 그 접해 있는 평면이 라운딩이 지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요, 아이콘을 클릭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선택 세트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상수 반지름 모서리 세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모서리 선택이라 되어 있죠. 앞쪽에는 또 보시면은요, 빨간색으로 화살표가 있습니다. 선택이 안 됐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자,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부분에는요, 우리가 스케치에서 해봤듯이 이 부분에는 반지름 값을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 오른쪽에 상수 반지름 모서리 세트라고 있습니다. 상수 반지름 모서리 세트 추가. 그쵸?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한다면, 자,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아래쪽에도 보시면은 선택 우선순위를 모서리로 설정함 이래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두 개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예를 들어 반지름 값을요, 제가 모형을 좀 크게 그렸습니다. 그래서요, 반지름 값을 10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런 다음, 자, 모형을 움직여보세요. 어떤 부분을 해볼까요? 자, 이 모서리,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모서리를 이렇게 둥글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자, 이 모서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요, 다시 제가 입력을 하고요. 자, 이 모서리를 마우스를 가져가니까, 자, 색인이 됩니다. 그쵸? 이 모서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클릭할게요. 그러니까 어때요? 평면에서 보니까 이 면이 선택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든다는 겁니다. 확인. 이해되시죠? 선택한 모서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둥글게 좌우에 있는 이어져 있는 평면이 둥글게 된다는 거죠. 자, 편집을 하고 싶을 때는요, 자, 왼쪽에 보이는, 자, 목깎기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목깎기를 10mm 했다는 거죠. 오른쪽에 가로 열고 10. 자, 이 목깎기를 클릭해서 보이는 아이콘이죠. 목깎기 편집을 클릭하시든, 또는 클릭 후에 마우스 우클릭 피처 편집.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시든, 또는요, 이 작업 트리에 있는 이 목깎기 항목을요, 더블 클릭.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값을요, 수정을 하면은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컨트롤 Z 할게요, 일단. 자, 다시 목깎기 클릭할게요. 그리고 하나씩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개를 선택해서 할 수도 있죠. 자, 반지름이 10이라 그러면 선택하는 모서리를 선택할 때마다 이렇게 라운딩이 되는 거죠. 반대편도 가능합니다. Shift 누른 상태에서요, 휠을 꼭 눌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옮기고, 이렇게 선택해서 여러 부분에 같은 반지름을 가지게끔 해서요, 이렇게 한 번에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Z 할게요. 그리고 당연히 편집을 가능하겠죠. 편집도 가능합니다. 그쵸? 자, 다시 실행하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두 개를 반지름 20인 라운딩을 주고요. 목깎기를 하고, 자, 아래쪽에 대한 이 모서리 부분을 반지름을 20으로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요, 자, 오른쪽에 상수 반지름 모서리 세트라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상수 반지름 모서리 세트 추가라고 있어요.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하나가 추가되죠. 위에는요,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완료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선택했던 이 선들이, 모서리 부분이 위쪽에 대한 항목이고요. 이
추가를 함으로써 아래쪽에 하나가 추가가 된 거죠. 여기에 반지름 값을 20을 입력하고요. 자, 선택을 하면 됩니다. 빨간색의 화살표에 파란색으로 색인이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래쪽에 이 모서리 두 개를 선택함으로써 이렇게 다른 반지름 값을 가진 목깎이를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거죠. 확인. 자, 그러면은 10mm와 20mm에 대한 목깎이를 했다는 겁니다. 더블 클릭해서 수정도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쵸? 반지름 값을 클릭해서 이 부분을 다시 5로 맞춘다든지, 아래쪽을 또 클릭해서 이 부분을 25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수정도 가능한 거죠. 그쵸? 자, 이렇게 가능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클릭을 해볼게요. 일단 더블 클릭을 하고요. 자, 아래쪽에 한번 클릭을 해서 오른쪽에,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요, 조그만한 아이콘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죠. 자, 클릭을 해볼게요. 접선이 있고요. 자, 이 접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선을 부드럽게, 선에서 끝나는 지점에서 부드럽게 접선을 하면서 탄젠트를 이루면서 호가 반지름이 라운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냥 이 부분을 클릭해 볼게요. 그냥 조금 이상합니다. 좀 더 부드럽게 만든다는 거고요. 자, 반전이라는 게 있어요. 반전. 아래쪽은 반전이 있죠. 반전 클릭해 볼게요. 목깎이가 우리가 처음에 사용했던 부분이 아닌 반대로 목깎이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처음은 이렇게 라운딩이 졌다면요, 그쵸? 지금은 반대로 이렇게 살을 깎듯이, 깎아내듯이, 이렇게 좀 더 깎아내듯이 반대로 라운딩이 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확인. 자, 이러니까 어때요?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컨트롤 Z를 하고요. 자, 다시 돌리도록 할게요. 자, 목깎이가 없던 상태로 왔습니다. 자, 다시 선택. 이번에는요, 모서리를 하나씩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하나씩 선택했어요. 자, 이번에는 모서리의 이 평면을 이루는 모서리를 한 번에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요,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은 우선순위를 모서리 루프로 설정함이라고 있습니다. 위쪽은요, 기본적으로 선택 우선순위를 모서리로 했기 때문에 모서리가 하나씩 선택이 되지만은, 아래쪽에 이 부분 루프로 설정함이라는 부분을 클릭해 볼게요. 그런 다음 마우스를 가져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의 선들이, 모서리 선들이 연결되게 바로 선택이 됩니다. 개별로 한 개씩 선택이 되는 게 아닌 연결이 되게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평면을 선택하는 게 아닌 모서리 지점으로 마우스를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클릭해 볼게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색인이 되어 있던 이 선만, 이렇게 이 부분만 선택을 해서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기능이 루프 기능입니다. 컨트롤 Z 할게요. 자, 다음은 아래쪽은요, 피처에 대한 선택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요, 잠깐 스케치를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평면에서요, 일단 사각형을 대충 그릴게요. 일단 마무리하고요, 치수는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돌출하고요, 자, 100mm만큼 돌출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전체는 하나의 솔리드지만, 자, 위의 객체와 밑의 객체는 각각에 대한 피처라고 합니다. 각각에 대한 피처. 아래쪽에 있는 솔리드를 피처, 위쪽도 피처입니다. 그렇게 명칭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피처가 합쳐져서 하나의 솔리드 본체로 만드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피처들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자, 목깎이 명령어로요, 자, 아래쪽에 있죠, 피처에 대한 선택을 우선순위 클릭합니다. 그러면요, 자, 일단 이 부분을 조금 줄일게요. 10mm로 하고요. 5mm로 할까요? 자, 5mm로 할게요. 아, 선택이 안 됐네요. 자, 선택을 다시 하고요. 자, 마우스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각각에 대한 피처를 우선, 그쵸? 각각에 대한 모델링 형상의 부분만 먼저 선택을 한다는 거죠. 마우스를 가져가서요, 클릭하니까 자, 이 피처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를 해서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렇죠? 선택을 해도 돼요. 자, 이 부분에서 피처를 가져가니까 선택. 원하는 피처만, 너무 크니까 좀 줄일게요. 원하는 피처만 선택을 해서 목깎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루프와는 좀 다르죠. 이 개념은 솔리드 객체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피처를 원하는 피처만 선택한다는 거죠. 자, 이런 기능입니다. 확인. 그러니까 이 위에만 선택한 피처만 이렇게 목깎이를 하는 거죠. 자, 일단 컨트롤 Z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선택한 솔리드의 모든 모서리 연결 목깎이를 적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솔리드 객체 전체를 목깎이를 해줍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니까 여러 개의 피처가 있다면 이 아래쪽에 4개라든지 4개의 모서리가 이 부분이 따로 설정도 할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자, 다른 부분을 또 다르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요, 한 개의 솔리드가 있죠. 이 전체의 솔리드를 얘기를 하는데, 자, 오른쪽에 이 돈 마크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모서리라고 선택이 되어 있죠. 자, 아래쪽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모든 목깎이로 클릭을 합니다. 그러니까 줄어들면서요, 피처들이 접합되어 있는 부분만 선택이 됩니다. 위에 피처와 아래 피처가 접합되어 있는 이 부분만 이제 목깎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제일 아래쪽에 모든 라운드 하니까 전체가 라운드가 되면서, 라운드가 되지만 접합되어 있는 부분은 또 제외가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한다면은 제일 위쪽에, 그렇죠? 이 부분을 이용해서요, 모든 목깎이를 같이 수치를 입력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확인.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컨트롤 Z 할게요. 자, 다음은요, 기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능들을 여러분께 다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좀 전에 기능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자,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이런 부분들을 클릭을 해서 제거 있죠.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제거를 하면 됩니다. 옵션들이 그렇게 된다면, 보인다면 제거를 해서 삭제를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앞에 사용했던 부분들로 오는 거죠. 자, 그런 다음 위쪽에 있는, 오른쪽에 위쪽에 있는, 자, 이 부분 말고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말고, 자, 아래쪽에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변수 반지름 목깎이 추가라는 게 있죠. 자,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런 다음, 자, 모서리를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 그런 다음 아래쪽을 보니까 변수 목깎이 동작이라고 보입니다. 아래쪽에 반지름이 있고요. 자, 그 아래쪽에는 수치들이 보입니다. 2와 2가 있죠. 자, 아래쪽과 위쪽에 대한 목깎이를 다르게 한다는 거죠.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요, 변수 반지름 목깎이 추가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을, 자, 예를 들어 이쪽을 클릭을 하니까, 자, 아래쪽에 부분에 이 치수에 대한 부분이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요, 어떻게 할까요? 10으로 한번 해볼까요? 15mm 해볼게요. 15mm. 그러면 커집니다. 그쵸? 위쪽은요, 좀 더 크게 해볼까요? 30으로 해볼까요? 30. 자, 위쪽이 더 커지죠. 반대로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수치를 입력함으로써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모서리를 한 치수의 반지름으로 하는 게 아닌 위쪽과 아래쪽의 반지름을 이용함으로써 이렇게 다른 목깎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보시면은 좀 그렇죠. 이상합니다. 선들이 올곧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닌 조금 곡선을 이룹니다. 이렇게 좀, 그래서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요, 자, 이 더블 클릭을 해서요, 옵션들을 보니까 아래쪽에 고급 특성이 있죠. 자, 보이지 않는다면은, 자, 이 삼각형을 클릭해서 확대를 합니다. 확장을 하죠. 위쪽에 부드러운 반지름 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해제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어때요? 올곧게 직선상으로 보이게끔 바르게 보인다는 거죠. 확인. 자,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더블 클릭해서 이 반지름 값도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기능입니다. 컨트롤 Z 할게요. 자, 그런 다음 이제 목깎이에 대한 부분, 제일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 세트백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요. 자, 어떤 걸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클릭, 클릭, 클릭 이 세 개에 이어지는 모서리를 선택하고 이 중간에 만나는 이 모서리 부분이 지금은 보이는 선들이요. 반지름에 대한 15에 대한 형태로 이 끝선이 실선으로 접선되는 부분이 보이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사용은 많이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능입니다만은 자, 이 부분인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모서리를 선택하고요. 자, 아래쪽에 대한 이 모서리 세트백 추가 클릭 후에 자, 이 모서리를 마우스를 가져가서 초록점일 때요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모서리 세트백 동작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있습니다. 자, 모서리 1, 2, 3 이게 이 모서리를 선택했던 세 개의 모서리를 말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마우스를 가져가니까 어때요? 마우스를 가져갔는데 모서리 1번이 보이는 부분이 지금 보시면은 자, 이 선과 이 선과 이 선이 색상이 좀 다릅니다. 자, 이 두 개는요 조금 지나다면 이 부분은 연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1번이요. 자, 이 색상을 이용해서 이 1번에 대한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클릭하고요. 자, 클릭합니다. 그렇죠? 클릭을 했어요. 자, 이 부분이 자, 예를 들어 2mm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실제로 이 15보다는 커야 되겠죠. 라운딩이 15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15에 대한 부분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게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요 15보다 크게 한번 해볼게요. 20. 자, 그러니까 어때요? 자, 이 선이 좀 전과는 붙어있던 이 모서리 접선 부분이 오른쪽으로 5mm만큼 더 이동을 한 거죠. 자, 밑에도요 선택을 하니까 자, 이 부분이 어때요? 아래쪽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연해졌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자, 이 부분입니다. 이번엔 이 부분을 30 하니까 아래쪽으로 좀 더 어때요? 아래쪽으로 좀 더 이렇게 이동을 된다는 거죠. 또 이 부분을 선택하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한 모서리가 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0으로 해볼까요? 자, 50으로 해서 이렇게 확인 이런 식으로 이 접선에 대한 부분을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이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 세트백 추가라는 부분입니다. 컨트롤 Z 할게요. 자, 그런 다음 자, 이제 목깎이에 대한 부분은 다 배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창이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창이 다르다고 했던 게 이 창에서 원래 예전 버전 같은 경우는요 21 버전부터 그 이전부터는 왼쪽에 좀 더 다른 옵션들이 있었어요. 옵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뭘까요? 일단은 요 스케치를 제가 똑바로 좀 할게요. (50mm) 할까요? 50mm 하겠습니다. 50mm 하고 자, 중간점씩 이렇게 구속을 시키겠습니다. 일단 구속을 시키고요. 자, 돌출을 했어요. 그럼 업데이트 되죠?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목깎이에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조그마한 삼각형이 있죠. 자,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면 목깎이와 전체 둥글기 목깎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실제로 예전에는요 창은 또 다르지만은 이 왼쪽에 이렇게 저 기능들이 배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리가 됐죠.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자, 아래쪽에 있는 자, 면 목깎이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이 기능은요 면 목깎이라는 창이 생성되면서 아래쪽에 면 A, 면 B가 있죠. 그래서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화살표는 다 빨간색입니다.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면과 면을 선택해서 우리가 라운딩을 하는 겁니다. 목깎이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부분을 15로 할게요. 우리가 이 면을 모서리를 기존에 앞쪽에 처음에 배웠던 기능은 이 모서리를 이용해서 선택함으로써 이렇게 라운딩이 됐죠. 하지만 이 기능은요 이 면과 이 면을 선택함으로써 면과 면에 접하는 부분에 대한 모서리 부분을 라운딩을 주는 기능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자, 이런 기능이에요. 이해되시죠? 확인. 자, 컨트롤 Z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전체 둥근 목깎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요, 또 면이 3개가 보입니다. 면을 3개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요, 예를 들어 자, 이 면과 이 면에 지금은 이 부분이 제가 50으로 했죠. 5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과 접하면서 둥글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목깎이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고요. 면과 위에 면과 이렇게 차례대로 클릭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라운딩을 줄 필요 없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확인. 어때요? 자, 이런 기능입니다. 선택함으로써 어떻게 라운딩, 반지름 값을 입력하는 게 아닌 이 면의 폭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로 목깎이를 해주는 거죠. 부드럽게 라운딩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기능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요, 목깎이에 대한 기능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